오늘은 우리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산업화 시대의 소설이죠. 원작은 산업화 시대의 조세희 작가의 소설이고요. 연작 소설입니다. 그래서 옴니버스식, 옛날 말로는 요즘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편이 모여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단편들을 이루는 인물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원래는 원작은 소설인데요. 이제 그것을 드라마 대본으로 가공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서사갈래였던 원작을 극갈래로 바꿨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또 이번 단원의 목표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유지가 되죠. 그러나 갈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갈래의 특성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제목에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해서 뭔가 동화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그 당시의 현실을 잘 담고 있는데 그 현실은 매우 비극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난쟁이 가족들이 이제 그 무허가 판자촌에 살다가 이제 서울의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아들들도 이제 공장에서 조금 일이 있어서 실직 상태였고 또 이제 입주권을 받았지만 입주할 돈이 없다 보니까 입주권을 싼값에 팔아버리게 됐고 그럼 나는 하루아침에 입주권도 잃어버리고 살던 터전도 잃어버리는 가족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입주권을 찾아오겠다고 딸인 영희는 이제 그 좀 부자를 따라갔다가 나쁜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아빠는 결국 공장의 굴뚝에서 자살을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목과는 달리 굉장히 뭔가 좀 어둡고 좀 쓸쓸한 단면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 이 작품을 처음 봤다, 그럼 당연히 소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극갈래를 보는 게 좋겠죠. 자, 등장인물은요, 난쟁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3남매예요. 그래서 얘가 첫째, 둘째, 셋째에서 3남매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단편에 따라 누가 이제 서술자로 등장한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난쟁이는 이제 이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소외된 계층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왜냐? 처음엔 당연히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었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사회에서도 소외당하는 요소가 됐다라는 거죠.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요. 영수, 영호, 영희남매는 영희남매의 가족은 무허가 판자촌에 집을 짓고 산다. 수도 배강공인 아버지는 키가 작아 주변 사람들에게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집은 늘 가난하다. 영수와 영희는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집안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파트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영수네 집은 철거될 위기에 처한다. 여러분, 이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 소설집 중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단편의 가장 주된 사건이 바로 이 철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 사건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씬 넘버 10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장면 번호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전체 드라마에서 12번째 장면이라는 거고 이 장면 번호 옆에는 여러분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원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씬 넘버 옆에는 배경 정보가 있다. 난쟁이와 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 집으로 들어오는 영호, 밥상 앞에 털썩 앉는다. 여러분, 털썩 앉는다라는 게 뭔가 에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뭔가 약간 불만이 많아 보이는 영호의 모습이 지금 등장이 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영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건 간접 제시 방법이겠죠. 아이고 이거 먹고 힘쓰겠나 어디 아이 고기 좀 먹고 삽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밥상이 너무 빈곤하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아, 고기 좀 먹읍시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의 형편이 매우 가난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들깨마냥 쏘다니다 들어와선 뭐 좋은 일 볼 거라고 맨날 집구석에 기어들어와. 나쁜 놈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야? 돈 벌어다 준다니까 그러네. 그래 말 잘했다 이놈아. 고기 반찬 먹고 싶으면 사지 육신 멀쩡한 네 놈이 돈 벌어와. 고기 반찬 아니라 소라도 잡는다. 지 형 지 동생은 착실하게 일하는데 저만 뭐가 그리 잘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사지 육신 멀쩡한 네 놈이 돈 좀 벌어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영호는 형제 지금 실직 상태인 걸 알 수 있겠죠. 영호는 지금 직업이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형은 영수죠. 그 다음 동생은 영이죠.
영수와 영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대요. 아, 또 그 소리. 나 김영호요. 시시한 거 안 합니다. 다들 아실 만한 양반들이 자꾸들 그러시네. 자, 여러분 여길 보니까요. 영호는 꽤나 좀 허세가 있는 성격인 거 알 수 있겠죠.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어서 드셔 하면서 이제 밥을 먹네요. 통장이 난쟁이네 안으로 들어온다. 놀란 목소리로 통장님이라고 부르네요. 자, 여러분 엄마가 놀란 목소리를 짓는 걸 보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마침 있었네. 자네 얼굴 본 지 오래됐네. 이거 아무래도 내가 직접 전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어디 보자. 김부리,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철거 개고장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쌤이 중심 사건이다. 라고 했죠. 즉, 이 소재는요, 갈등을 유발하고요. 난쟁이 가족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을 주는 중심적인 소재가 되는 거죠. 불안한 눈으로 개고장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난쟁이. 이내 난쟁이는 떨리는 손으로 철거 개고장을 받아든다. 클로즈업. 여러분,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극갈래의 고유의 특성인 거죠. 극갈래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드라마 대본이다 보니까 이런 촬영 기법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클로즈업이라는 건 어떤 소품이나 작은 표정들을 이제 좀 확대해 주는 거죠. 그쪽에서는 20일 안에 결정을 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참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돈을 좀 구해가지고 아파트 입주를 하든지 아니 뭐 입주건 어디다 비싸게 팔든지 이런 거 전화는 나도 영 사람 꼴이 아니네 라고 해서 자 지금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대요. 돈을 좀 구해서 아파트 입주를 하든지 그쵸? 자 돈을 구해서 아파트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은 입주권 자체를 얻다가 비싸게 팔든지 즉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그 어떤 것도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즉 이게 어떤 선택지인데요. 사실 비싸게 파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둘 다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자 다음 장면 가볼게요. 다음 장면은 아니죠. 자 영호 난쟁이에게서 개고장을 휙 빼앗아버린다. 잘됐네 잘됐어 이 지긋지긋한 이놈의 동네 확 떠버려라 이거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여러분 영호는 좀 확실히 좀 불같은 성격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영호의 어떤 좀 불같은 성격 좀 화가 많고요. 그쵸? 나 가네 하고 이제 통장은 떠나네요. 자 그러면서 영수가 들어오고요. 응 이제 오냐? 영수는 통장에게 인사를 한다. 여러분 영수는요 꽤나 예의 바른 인물인 거 알 수 있겠죠. 동생과는 좀 다르죠. 어이 장남 오셨네. 이 집 대들보 장남. 통장 영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 집을 나간다. 영수는 가족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자 이번엔 장면이 바뀌었어요. 안방입니다. 어머니는 쌈짓돈을 세다가 철거 개고장을 보고는 이내 크게 한숨을 쉰다. 옆에 누워있던 난쟁이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쵸 여러분 이 지금 철거 개고장이 오면서 가족들은 이제 잠을 잘 못 이루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 이제 걱정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마당이고요. 평상에 앉아 고민하는 영호 화장실 가려고 마당을 나온다. 아유 그게 고민한다고 되냐? 그냥 들어가자 라고 하는데도 영수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아 그거 진짜 지들이 궁상을 떨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씬 넘버 15입니다. 자 영희의 작업 공장이고요. 새벽까지도 일을 하나 봐요.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를 만지는 직공들의 분주한 손길, 기계에서는 열기가 뿜어나오고 엄청난 소음이 귀를 괴롭힌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기계음에 섞여 웅웅댄다. 영이 깜빡깜빡 졸고 있다. 조장 공장 안을 이리저리 다니며 졸고 있는 여공들의 팔을 오핀으로 찌른다. 졸고 있던 영희도 오핀에 찔린다. 클로즈업, 영희의 작업복 팔 부분에 한 점 빨간 피가 묻어난다. 자 여러분 지금 영희가요 새벽 3시인데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쵸? 사람들 모두 다 일을 하고 있고 영희는 너무 피곤하니까 졸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소음들도 굉장히 심하대요. 그리고 조니깐요 오핀으로 이렇게 찔러요 팔을. 그래서 영희도 지금 피가 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당대의 어떤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도 지금 클로즈업이 나온 거죠. 이거는 왜요? 이 뒤에 영희의 어떤 이런 고통을 좀 더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영희가 그걸 얼마나 아프게 찔렸으면 피가 났겠어요. 그쵸?
아야, 정신 차려, 정신. 기계가 멈추면 공장이 손해고, 공장이 멈추면 우리가 다 손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화 시대는 여러분, 사람보다, 환경보다, 어떤 사람의 인권, 그리고 어떤 환경보다 오로지 생산, 경제적 이득만 중시되던 사회였던 거죠. 영희 호주머니에서 잠 깨는 약을 꺼내 꿀꺽 삼킨다. 옆에 있던 파마 아줌마가 영희에게 다간다. 영희야, 야 김영희, 왜요 아줌마? 아유 살살 말해. 너 이러다 시집 못 간다. 야 나도 저 독한 조장한테 오피에 찔리기 전에 하나 줘라. 졸려서 돌아가시겠다. 라고 해서 지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게 나온 거죠. 자, 이번에는 씬 넘버 16이고요. 공장 앞 이른 아침입니다. 자, 퇴근을 하고요. 어이 잘가 하고 이제 지금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야, 어젯밤 근무는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아, 어제가 아니고 이제죠? 아줌마, 그래도 다음 주엔 낮에 근무하는 거네? 응, 야, 찔린 데는 괜찮냐? 괜찮다는 듯이 파마 아줌마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영희. 여러분, 영희도 굉장히 성격이 꽤나 밝은 거 알 수 있죠. 자, 이번 씬 넘버 17이고요. 난쟁이네 집입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있던 어머니, 집 걱정에 콩나물 다듬기를 멈추고 한숨을 쉰다. 여러분, 왜 집을 걱정해요? 그쵸? 철거, 개고장 때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오다가 망연자실해 있는 어머니를 본다. 엄마, 이제 오냐? 난쟁이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고 어머니와 영수는 말에 앉아있다. 영희는 그 앞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있고 영호는 샌드백을 툭툭 건드리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모두 가족들의 어떤 미세한 표정이나 행동을 묘사해 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죠.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죠? 에휴, 미련 없이 뜨는 거야. 미련 없이. 행복동? 이름부터가 웃겼다고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자, 행복동인데요. 지금 이 난쟁이 가족이 사는 동네가요.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난쟁이 가족의 상황이 전혀 낙원이 아니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너무 상황과는 반대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쵸? 여기가 우리 집인데 가긴 어딜 가. 그리고 갈 데도 없잖아. 선거철만 되면 시커먼 양복도 쫙 빼입고 와서는 허가 내준다고. 정식 허가 내준다고. 어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한 일들을 쉽게 그러는지. 아이고 참. 즉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무허가 주택이지만 나름 정치인들이 이제 표를 받으려고 여기다 허가 내줄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유세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난쟁이 가족도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뒤편으로 걱정스러운 얼굴한 난쟁이의 모습이 보인다. 영수의 얼굴 역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아유, 이럴 땐 책에서 뭐라 그러나? 형, 뭐라고 말 좀 해보슈. 라고 지금 영수는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호는 지금 비꼬는 거예요. 야, 너 책 많이 읽잖아. 이새님아, 이거 좀 얘기 좀 해봐. 이러는 거죠. 책 속에는 해답이 다 있는 거라며. 라고 지금 영호가 빈정대는데요. 사실 영수는요. 원래는 공부만이 이러한 삶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늘 말하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막상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영호는 지금 계속 비꼬는 거죠. 야, 니 뭐 공부하면 다 된다며? 라고 하면서.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즉 한마디로 동생 말엔 댓글 못하는 거야. 야, 너 지금 무슨 이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화제를 돌리는 거죠. 야, 너 취직은 했어?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영수는 조금 영호에 비해서 소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겠죠. 동생인데 그쵸? 걱정 마, 형보다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목소리 낮춰, 아버지 앞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다그침을 듣고 딴청을 피우는 영호. 죄송해요. 그랬더니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죠. 난쟁이는 아무 말 없이 공구를 집어들고 집 밖으로 나선다. 왜요? 할 말이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어떤 미안함, 죄책감이 드니까 그냥 이제 일하러 나가는 거죠. 가족들 안쓰러운 표정으로 난쟁이를 바라본다. 자, 아유 대책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영호는 되게 거칠죠. 하늘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 영희. 가족 회의는 무슨 얼어 죽을. 영희가 집 앞으로 걸어 나온다. 집 앞의 건물은 이미 헐려서 빈터만 남았다.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고 흙무더기이다. 걸어가던 영희 눈에 쓰러진 꽃이 보인다.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으며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자,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되게 흉흉한 분위기인 거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 난쟁이 가족에게만 처한 일이 아니라요. 이 지역 일대가 다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희는 쓰러진 꽃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어떤 영희의 소망과 희망이 깃든 행동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약간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무너지는 하늘 속에서도 좀 솟아날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투영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뒷부분 줄거리는요. 투기업자의 농간으로 입주권 값이 뛰자 영순에는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의 웃돈을 받고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판다. 그러나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결국 난쟁이 가족의 집은 헐린다.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하고 영수와 영희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간다. 아버지도 일하며 적은 돈이나마 벌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으로 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입주권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거에 참여했던 영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투기업자를 찾아간다. 투기업자에게 복수하려던 영호는 영수의 설득에 행동을 멈추지만 도망치던 투기업자가 자신의 실수로 불길에 휩싸인다. 영수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방화제를 뒤집어 쓰기로 한다. 여러분 진짜 보면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게 인물들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데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좀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제 산업화 시대의 어떤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빈민의 삶이 드러나 있죠. 난쟁이 가족으로 대표되는 이 도시 빈민들이 얼마나 처절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이제 소설이 원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설도 꼭 보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좀 극갈래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